오늘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때 고향이 부산 아닌가요? 부산인데 다른 데 좀 다녀왔습니다. 네, 강화도랑 잘하셨고요. 예.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또 해수 앵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용 회장이 제일 문제가고 이제 삼성물산 합병 이슈 그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첫 해외 순방지, 해외 말레이시아를 갔죠. 네. 거기서 이제 배터리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출장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장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삼성 SDI의 스롱부 공장을 찾아서 이 회장이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공장을 이제 방문했단 말이죠. 네. 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이 이 첫 해외 현장 점검으로 이 최근의 주가나 실적 부분에서 위축이 좀 되고 있는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배터리 사업에 그룹 차원의 힘을 더 싣겠다라고 이 투자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삼성 SDI는 지난해 매출 22조 7천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실적만 보면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가 좀 있고 이 점유율도 사실 세계 톱티어가 아닙니다. 7위 정도 하거든요. 1위가 36.8%로 중국 CATL이 1등이고 국내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인 13.6%에도 점유율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의 첫 현장 점검이 배터리라는 것은요. 세계 배터리 시장이 주춤하지만 삼성 SDI는 적어도 예정대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삼성 SDI 이 공장에서는 올해부터 프라이맥스 21700 원형 배터리 양산할 계획인데 삼성 SDI가 이번에 회장 점검을 계기로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추가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중국 CATL이 어느덧 배터리 점유율 굉장히 높였네요. 중국 업체들이 주로 이제 많이 샀겠죠. 자, 이재용 회장 다음 행보가 좀 주목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면 다음 수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 SDI 배터리 공장 방문한 이후에 어디 갔느냐 살펴봤더니 이 말레이시아 이 최대 유통기업인 세냉이 삼성전자와 함께 2022년에 만들었던 동남아 전자 최대 매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전자의 이 전략 스마트폰 반응 같은 거 살펴보고 그랬답니다. 말레이시아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아직까지 1위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으로 애플한테 1위 자리를 내줬죠. 삼성으로서는 올해 절치부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마트폰도 함께 챙기고 있는 이 회장이 오는 26일에서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스마트폰 통신 관련 행사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MWC에서는 고객사를 만나서 6G 관련 협력 방안 이런 것들 논의할 것으로 점쳐지고요. 이후에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이 파운드리 공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미국 정부가 이 지지난해부터 반도체 육성법 도입해서 이 미국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 주겠다고 하는 거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의 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차전지 주주분들 올 들어서 좀 많이 가슴 아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배터리 결과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쪽에 힘을 주는 거겠죠. 올해 첫 해외 행보로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을 선택을 했다는 거, 그 주요 이슈로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뒤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요 키워드 오늘부터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죠. 금융지주 더블 배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저 PBR주로 꼽혔던 금융지주란 말이죠. 네. 더블 배당은 배당을 2번 받는다는 얘기일 텐데. 맞습니다. 일단 금융주들 올 들어서 상승세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연초 대비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직전 거래일이었죠. 2월 8일까지 금융지주 어땠나 봤더니 다 두 자릿수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32% 넘게 뛰었고요. 최근에 리딩 금융 자리를 찾은 KB금융은 26.1% 넘었고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10% 이상의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저 PBR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커졌고 특히나 이 배당을 앞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 이런 높은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올 들어서 금융주들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30% 넘게 지금 뛰고 있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올 들어서 좀 괜찮은 흐름 보고 있는 금융지주들 더블 배당 2번 받을 수 네. 있다. 요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바뀐 것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배당 정책 선진화 제도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주주명부 폐쇄 전까지 배당금 얼마 받는지 결산까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깜깜이 배당금이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깜깜이 배당을 없애려고 배당금을 선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주 명부를 추후 확정하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의 주주로서는 지난해 결산 배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이랑 1분기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보유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까지 보유하면은 결산 배당도 받고 분기 배당도 받는 더블 배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한지주가 이 4대 금융지주 가운데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가장 가깝게 다가옵니다. 오는 23일이거든요. 그리고 1분기 배당 지급을 위한 또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아마 정관에 따라서 3월 말로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은 명부 폐쇄 2거래일 이전에까지는 회사 주식 갖고 있어야 되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서 약 한 달간만 보유하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대 금융지주는 모두 분기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도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월 말부터 한 달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이제 결산 배당, 그다음에 분기 배당까지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뭐 뉴욕 증시 상장 기업들은 분기 배당이 아주 많이 하죠. 예, 굉장히 많이 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주 투자하는 분들 뭐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분위기 좋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4분기 그리고 결산 실적들 내놓은 거 보면 그래도 불안 요소 점검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공통적으로요. 충당금을 직전 연도보다 40%에서 많게는 110%, 2배 이상 쌓아놨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충당금을 쌓아놨다는 것은 회사가 받을 돈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2023년도에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쌓은 이 충당금 보면은 KB금융이 3조가 넘고 신한도 2조 2천억 원이 넘고 하나와 우리금융지도 각각 2조 원 가까이 쌓아놨는데 이렇게 조 단위로 쌓아놓은 것은 결국 부동산 문제로 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해외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또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당금은 이제 뭐 부실이 없어지면은 부실이 좀 줄어들면은 다시 어차피 환급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쌓는다는 거는 부동산 부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둔 그런 행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